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관계사 전체가 작전주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혹시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분 구조가 꽤 복잡하게 얽혀 있죠. SL 바이오닉스, 넥스턴 바이오, 그리고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플러스 등등 해가지고 복잡하게 좀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 관계사들의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율이 낮다면 적대적 M&A에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 근데 몸값이 싸다라고 판단됐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데 몸값이 싸다. 그러면 적대적 M&A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지분율이 낮을 때는. 왜냐면은 기술이 좋아 보이는데 이 지분율이 최대 주주가 10%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얘네 지분을 좀 많이 사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적대적 M&A를 방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EV 첨단 소재와 관계사들은. 자, 그래서 왜 방어할 생각이 없나? 지금 리튬이나 니켈 쪽 소재가 뜨고 있죠. 그런데 리튬과 니켈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일단 성장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실체를 까보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자, 근데 왜 없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그냥 그럴 가치나 실체가 없고 어차피 한탕 치고 대주주 지분 장내 매도로 차익 먹고 빠져나갈 거니까 방어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EV 첨단 소재 관계사 중에서 관련된 온영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사람은 SL 바이오닉스에서 바이오닉스 대주주 중에 시도 홀딩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바이오닉스 대주주의 루시드 홀딩스라고 있죠. 보유주는 10.52%. 자, 그래서 루시드 홀딩스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겠습니다. 채용 정보가 나오죠. 기업 소개. 자, 설립 12년. 1년도 안 됐죠. 반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업력. 업종에서 일한 지는 2년 차가 됐다. 업종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무슨 옷 판매를 하던 사람이 설립 2년 차 만에 설립은 반년이고 업력 2년 차 만에 지분놀이부터 하고 있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온영두라는 사람이 좀 궁금해져서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부실기업 퓨전의 일단 M&A 꼭지점은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3년 전에 때는 3년 전입니다. 삼성금거래소 홀딩스라는 이름의 대표였었다. 근데 이름이 퓨전 홀딩스로 바뀌었었다. 현재 현재일 때는 현재 퓨전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조윤서 씨가 아니라 운영두라는 사람이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자, 이 사람이 3년 전에 무자본 M&A로 한탕 치고 빠져나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 홀딩스라는 기업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사실상의 직업은 작전 세력 중 하나인 거죠. 일단 개벌은 난 못 주는데 여태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수십억의 차익을 남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옷 판매하다가 사업성이 좋아 보이니까 2차 전지에다가 투자를 했겠습니까? 자, 그럼 무자본 M&A가 도대체 뭔가 그것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 자, 무자본 M&A 방식이 일단 자본이 없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무자본 M&A죠.
자, 그럼 그 자본은 누군가한테 빌려야 됩니다. 근데 급하게 자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사채를 쓰는 거예요. 사채. 자, 근데 사채는 일단 이자가 당연히 비싸죠. 별금융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자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너무 높은 이자는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데 일단 장부에 기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부에 뭐 사채업자 이렇게 적을 수는 없고요. 사채업이든 뭐 대부업이든 뭐 이렇게 적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는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투자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런 무자본 M&A 기업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보통 삼자배정, 상증자나 전환사채로 돈을 모으고요. 그리고 나서 전환 청구권을 빌린 주체한테 전환 청구권의 권리를 행사해서 돈이 아니라 나중에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주식은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폭등시킬게. 지금 돈 좀 빌려줘. 하는 거죠. 돈이 아닌 주식으로 받으면 차익이 엄청나고. 예를 들어서 1,000원의 단가. 1,000원에 전환사채를 뭐 를 했다. 근데 주가가 차익이 얼마나 났겠어? 지들끼리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겁니다. 자, 피해는 여러분 소액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는 거고요. 자, 지금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때 제약바이오보다 지금의 2차 전지가 상승세가 강합니다. 개인들의 참여도도 크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유럽에서는 핵심 원자재법 해가지고 가장 강세인 2차 전지, 그 중에서 또 핵심 광물인 티움이나 이런 것들이 강세니까 신사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전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2차 전지, 자재 핵심 광물 테마입니다. 자, 그리고 적대적 M&A와 이 무자본 M&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첨단 소재와 관계사들은 적대적 M&A를 딱히 방어할 생각이 없죠. 지분을 늘릴 계획이 없어 보입니다. 왜? 팔고 나갈 거니까. 자, 적대적 M&A를 방어하려면 M&A를 위한 매수 자금을 돈을 많이 써야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를 열어두는 거죠. 제3자 배정 같은 걸. 아니면 자사주 매입으로 지분을 높인 다음에 구주주에게 선주와 신주인 수권 등을 인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 아니면 회사의 이사를 총 정원 중에 3분의 1 미만으로 뽑아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스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 어쨌거나 작전주라는 거고요. 자, 지금 EV 첨단 소재의 주가를 보면 오늘 좀 변동이 좀 심했습니다. 변동이 심했습니다만 오늘 하나 알 수 있는 건 어제 이렇게 막대한 거래량,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일정 자리를 받아준 흔적이 있는 것을 봤을 때와 그리고 오늘 거래 대금이 6,200억 이상 터진 것을 봤을 때 아직 반등의 기회와 매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전주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작전주도 근거를 갖고 매매하면 이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보통 차트에서 나오고요. 자, 대신 욕심은 어느 정도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종목이 이 작전주가 100%까지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에서 70% 정도의 욕심을 내야 수익으로 종결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상 80에서 100%의 욕심을 내면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다가
주도주체가 팔기 시작했다. 그러면 폭락하겠지? 그럼 이때 팔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거래 체결 안 됩니다. 누가 사줍니까? 폭락하는데. 주도주체가 팔고 있어서 받아줄 주체도 없는데. 그렇게 거래 체결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뭐 40% 이런 때 그냥 손절하고 나오는 거죠. 새로 들어온 손바뀜이 일어난 세력한테. 작전주라는 게 분명 매도 타점만 잘 잡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날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사람의 욕심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타점을 제가 분봉상 근거를 찾을 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 수차례 수렴된 힌트가 있다라고 하면 매도 타점을 잡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764-3885로 EV라고 세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주도주체가 작전 세력이 개인이 이렇게 세력을 이용해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차익 실현 시작된 거고요. 시작됐던 거고 돈을 받아준다. 그것은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즉 반등은 나오긴 나온다. 너무 당연하죠. 주도주체가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반등이든 뭐 반등 연출이든 속임수든 뭐 작전이든 일단 한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제가 수십 번 강조드리는 거 매도 타점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만약에 여기까지 반등했다고 칩시다. 올라가고 있다. 어디까지 올라가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분봉상 저항을 맞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날이라던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해침 남기고 저항을 받았다. 주가가 이렇게 막 오다가 한번 부딪힐 겁니다. 그럼 일단 이때 1차로 분할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고꾸라질지도 모르니까. 중 절반. 자, 분할 청산했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풀었다. 그러더니 여기에 지지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이때는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강력한 저항은 뚫으면 강력한 지지로 바뀝니다. 어쨌거나 매물이기 때문에 많은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풀었다. 이 강력한 두터운 벽은 이제 지지가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매수.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수익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올라가는 그 꼭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사람의 형상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제가 자주 말씀인 작전주건 어떤 종목이건 머리 꼭대기에서 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꽤나 허리춤에서 팔 생각을 하셔야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주체 세력 작전에 가담해 있는 뭐 작전주 세력이라던가 한 종목의 세력이라던가 뭐가 됐든 우리보다 정보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가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금도 많기 때문에.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인 건데 이 사람들이 팔기 시작할 때 팔면은 우리는 못 판다는 거죠. 뒤늦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도주체가 팔기 시작한 것을 포착을 했다. 그럼 거기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뭐 이런 구간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겁니다. 안전하게 거래가 체결될 수 있게.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로 EV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매도 타점 왜 이때 매도를 해야 되고 이 가격에 매도하려는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작전주기 때문에 1분봉에서 힌트를 찾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매도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왜 그 가격에 팔았어야 됐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매도를 했어야 했는지 그 근거는 매도가 이후에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V 첨단 소재에서 매매를 끝마치게 되면 작전주를 더 이상 뭐 리스크가 큰데 작전주를 또 찾을 필요는 없겠죠. 지금 같은 기회장에서는 굳이 이런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면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여기에 오랫동안 묶여있지 않고 매도 익절 이후에 이 기회비용을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새 2차 전지가 강세가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제2의 금양이 무엇이냐, 제2의 에코프로가 무엇이냐. 자,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강조드리는 게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딜 가든지. 그 테마를 찾으려면 그걸 좀 보셔야 된다. 세계 맞죠?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된다. 라고 좀 강조를 드립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코로나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가장 필요했던 것, 전 세계적으로 필요했던 것, 양키트, 또 있죠. 그리고 뭐 이후에 뭐 병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머지 짜잘짜잘한 부분은 국가별로 좀 달랐습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건 마스크, 백신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까 당시에는 이것들의 수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는데 자, 이때는 일단 먼저 곡물값과 사료값이 올랐습니다. 자, 왜 올랐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두 국가가 전쟁을 하니까 곡창이 예전만큼 생산이 되지를 않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길도 막힌 거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팔로 나갔다.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하러 나갔다. 그럼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타격하지. 자, 그래가지고 이 곡물과 사료값이 올랐는데 곡물과 사료값이 오르면서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뭐 계란이라던가 돼지고기, 소고기라던가 닭고기라던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하는 친환경 테마죠. 친환경은 미국이든 뭐 대한민국이든 대선 공약에 나올 정도로 세계 경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가 강세인데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기존에는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만약에 광물을 받아 들여와서 뭔가를 제작을 한다, 가공을 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 우리 중국 규제할 거니까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니까 너네한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했던 게 인플레 감축법이었는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한다면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광물을 받더라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해 줄게 이렇게 변경해 줄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의 구성을 한번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가 있고 그리고 음극재가 있고 전해질이 있고 동박, 분리막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극재와 전해질은 이미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언론에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는지 이미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과 세부 지침이 변경된 첫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은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중에서 양극재에서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합니다.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와 일부 전해질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나머지 음극재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별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주자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뭐 양극재와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2차 전지에서 이제 뭐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이동된다, AI로 수급이 이동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2차 전지 섹터는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후로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뭐 제약 바이오든 AI든 수급이 이동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시 돌고 돌아 2차 전지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각 기관과 각 정부에서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급이 빠져나가고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2차 전지는 잠시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을 받을 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겠습니까?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국내 주식시장이 떠들썩한데, 자, 유럽의 CRMA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심 원자재법이죠. 자, 이 내용도 당연히 2차 전지 부분에서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의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 자, 근데 얘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는다. 국내 기업이 왜 받느냐? 사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이 세 군데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 SK, LG죠. 근데 삼성과 SK, LG는 협력사, 그리고 주요 고객사, 하청업체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얘네보다 한국의 중소형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삼성과 엮일 테니까, LG와 엮일 테니까, SK와 엮일 테니까.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의 수혜까지 받을 테니까. 자,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했습니다. 조건은 대장주 찾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에 나중에 이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뒀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EV 첨단 소재는 EV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야 제가 매도가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인플레 감축법 핵심 수혜 종목은 종목이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보내주셔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두 가지 함께 보내시면 당연히 함께 알려드리고요. 자, EV 첨단 소재에서 수익 가져가시고 큰 욕심보다는 안전하게 매도 익절하셔서 수익 보시고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살려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공유 드리니까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을 공유를 드리는 게 종목 줄 테니까 돈 얼마 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돈 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수가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를 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